그런가 하면 어제 대통령 측의 반박 중에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당초 국민들에게 보냈던 메시지에선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라고 했던 대통령이 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다라며 톤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은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선거 음모론 차원이 아니었다.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 만약 대통령 주장대로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면 법리적인 공방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애초에 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박성민 최고, 바로 이 대목인데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는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도 많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그래서 사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직위에서 여러 가지 비공개 정보들을 많이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기밀도 정말 최고급 기밀도 대통령은 처리를 하고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혹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단초나 결정적인 증거를 대통령이 인지하고 보고받아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 사이 혼란도 있었는데요. 근데 어제 헌재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차원까지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계엄의 명분이 없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그렇다고 계엄을 합니까? 계엄군을 보내서 선관위의 서버를 탈취하려고 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또는 구금하려고 하고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대통령이 나서서 유린한 걸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뭔가 의심사는 부분들이 있고 선관위를 뭔가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행정부의 기능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될 일이지 그것을 선관위에 군을 보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저는 대통령의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회를 향해서는 일종의 경고성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했던 것들 아니면 실탄을 들고 갔던 것들 무장된 군인들이 북파 공작원들이 사실상 가가지고 고도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정치인들을 사실상 위협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고성이 아니라는 거는 모두가 아는 거죠.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어떤 부정선거 시스템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했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고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를 따져보는 헌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은 더 이상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오히려 더 가졌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팩트체크를 위해서 부정선거 팩트체크를 위해서 또는 검증을 위해서 계엄군을 보냈다?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결국에는 불법이었고 그리고 선관위에 군을 보냈던 행위도 명분이 없었던 행위이고 심지어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런 후퇴한 입장을 좀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전주혜 의원님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편지의 내용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죠. 15일에 썼던 이제 내용은 증거가 많다. 네. 이제 부정투표의 증거가 많다. 이제 그렇게 쓴 것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 이러한 선관위 시스템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말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그리고 또 개표가
과연 이제 공정하게 되느냐 네네. 이런 부분인데 물론 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갈매했다는 것은 뭐 그것은 명분이 굉장히 떨어지는 뭐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선관위의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선관위 내에서 자체적인 조사나 모니터링 한 거 외에는 외부에서 100% 선관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본다거나 지금 모니터링 하거나 한 적이 없거든요. 시스템 점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국정원 등을 통해서 여러 국가기관의 시스템을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관위는 어느 정도는 협조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100%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 대한 공정성에 100%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선관위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대목은 뭐 이런 뭐 계엄의 뭐 정당성인데 이러한 명분이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선관위가 과연 공정하게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선거 관리를 하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2021년 그 재보궐선거 당시에 속풀이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표함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래서 속풀이에 지금 네. 보관을 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 헌법 기구이다 보니까 독립적인 헌법 기구이다 보니까 감사원의 직무 감찰도 지금 받지 못하고 셀프 감사 그러니까 선관위의 내부적인 셀프 감사만으로 좀 끝났어요. 그리고 예. 선관위는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공정하게 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뭐 해킹을 당할 위험도 전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계속 지금 내부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별도의 그 선관위의 어떤 의혹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선관위도 100% 협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른 기관은 작년에 있었던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당시에 다른 국가기관의 100% 자료 제출에 협조를 했지만 선관위는 100% 협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 선관위도 그 부분에 일부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선거라는 것이 투개표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오작동이 되고 또 투표 용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대표를 제대로 뽑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왜곡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중앙선관위의 이 선거 관리의 시스템은 저는 제3자의 객관적인 점검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그 제3자적인 감사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뭐 이러한 태도가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가 국민들의 불신을 저는 증폭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고도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관위가 떳떳하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부 이런 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푸는 차원에서라도 객관적인 저는 기관을 통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고 그리고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은님. 글쎄 어떤 기관이 객관적인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원과 감사원 등을 통해서 이미 다 시스템 점검이 끝났고 그리고 우려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 이미 다 완료가 된 바가 있어요. 선관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 가지 고발 건들이 있었습니다. 선거 관련 부정선거 관련해 네네. 그러나 다 이거 한 건도 제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진 거 없고 다 기각이 됐죠. 대통령이 어제 헌재 처음 출석을 해가지고
철들고 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불법 계엄을 저지릅니까? 내란 수의 혐의자가 피해자가 됩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뭐 확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스템 점검이었다. 시스템을 계엄군이 총 들고 가서 합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핸드폰 뺏고 막 묶으려고 케이블 타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스템 점검입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점검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정말 그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카드 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3월 1일 날 올라가 있는 그 카드 뉴스를 보면요. 국민의힘 팩트체크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슬슬 그 일어나기 시작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선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던데 본인들의 자기 부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무슨 가짜 투표지 뭐 투표함 바꿔치기 사전투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한 다음에 부정선거 불가능 이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의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러분 믿고 사전투표하십시오. 저도 첫날 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부정선거이고 시스템 점검입니까? 그럼 홈피에서 그걸 삭제를 하시든지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그냥 국민의힘에서 후보니까 마음대로 올렸다라면 그거는 뭐 서로 소통이 안 돼 있는 것이고 이제 와서 부정선거를 국민의힘도 슬슬 연기 피우면서 꺼내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통령 뜻에 우리도 동의한다고 주장을 하시든지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어느 나라에서 선관위의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대통령의 어제 헌재 출석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 이제 공수처의 이 강제 구인 시도와 관련된 내용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